학식과 과식을 부추기는 먹방 과잉 시대의 건강한 먹거리 이야기를 편안하고 진솔하게 나눠봅니다. 오늘의 기후가 준비한 건강한 먹방 기후 미식회 시간인데요. 오늘도 초대 손님과 관련된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쌀 퀴즈요. 오늘은 중국 보양식 이름 맞히기 문제예요. 상어 지느러미, 전복, 해삼, 송이, 몸에 좋다는 산해진미는 다 넣고 끓인 탕 요리입니다. 중국집에서 가장 비싸고 진귀한 탕으로 유명한데요. 향과 맛이 너무 좋아서 부처님도 벽을 뛰어넘어 온다. 그런 뜻이래요, 이름이. 그래서 중국을 대표하는 보양식인데 이 보양식 이름은 무엇일까요? 부처님도 벽을 뛰어넘어 온다. 1번 탕수육, 2번 불도장. 한 번 더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양식은 채식을 하는 스님들도 담장을 넘어서 육식을 하게끔 만든다는 그런 농담이 있네요. 그렇게 맛있는 냄새와 맛이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부처님도 담을 벽을 뛰어넘어 온다. 중국 최고의 보양식 중 하나죠. 진귀한 재료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요리입니다. 상어 지느러미와 해삼, 닭, 돼지고기 여러 가지 육류를 넣고 한 번에 끓이는 이 탕 요리는 무엇일까요? 1번 탕수육, 2번 불도장.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샵 0999로 문자 주시면요. 맞히신 한 분께 연천군에서 연천쌀 10kg 보내드립니다. 재방송 들으실 때는 문자 안 주셔도 되고요. 생방송 때만 보내주세요. 여기 보니까 네. 저는 이 이름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저 빼곤 다들 아시나 봐요. 오늘 기후 미식회 초대 손님은 우리 오늘의 기후의 맛객 연합뉴스 김진방 기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여름이 정말 빨리 왔는데 어떻게 요즘 건강 잘 챙기고 계신가요? 여름이 생각보다 한 보름 이상 빨리 온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 느낌에. 맞아요. 요즘 뭐 보양식 위주로 위주로? 잘 먹고 있어요. 네, 가끔 먹는 게 아니라 보양식 위주로. 또 여름 아니면 좀 이렇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보양식이. 워낙 김진방 기자님이 요리도 잘하시고 맛집 정보도 많이 알고 그런데 어떻게 최근에 근황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요즘에 그 새로 책이 나와가지고 뭐 북부크 같은 거 하면서 좀 독자분들 만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먹는 거 관련된 컬럼을 많이 쓰니까 좀 열심히 먹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못 먹었던 거. 칼럼을 쓰기 위해서 먹으려고 먹는 게 아니라. 오늘도 오기 전에 한 군데 좀 들렀다가 어디 가셨는데요? 대학로에 아주 유명한 중식당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개향각이라고 네. 신계숙 셰프님이 하시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네. 아주 유명한 셀럽 셰프님이시죠. 다녀왔습니다. 뭘 드셨나요? 갔더니 뭐 어느 중국 한 지역의 음식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지역 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후난 요리도 좀 있고 오늘 나오는 그 음식은 아닌데 동파육도 있고 한국에서 잘 제대로 하는데 못 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네. 그 김진방 기자님은 중국 전문가다 보니까 이렇게 중식당에 가면 어느 지역 요리가 있는지 그 다양한 지역의 요리가 있다고 그렇게 느끼시는구나. 네. 저희 잘 몰라요. 후난 지역 요리인지 광동 지역 요리인지 그런 걸 몰라요. 중식당에 가면 네. 특정 지역 요리가 있는데 근데 또 다 맛있어서 좀 놀랐어요. 그 대학로에 갔던 식당이요. 네. 되게 역시 뭐 30년 넘게 경력 있으신 분이라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중국 음식은 참 그게 재밌어요. 저는 전혀 구분을 못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광동식, 그렇죠, 후난식 그런 게 있죠. 네. 네. 각 지역별로 음식이 좀 달라서 지역이 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재료가 일단 좀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여름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김진방 기자님? 저는 의외로 막 뭐 이렇게 헤비한 거 먹진 않는데 그래도 뭐 꼭 챙겨 먹는 건 이제 냉면 그리고 뭐 콩국수 네. 이런 면류를 좀 좋아해요. 여름에 또 부담스럽게 먹기엔 좀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만 보양식은 부담스럽지 않나요? 보양식은 건강을 위해서 챙겨 뭐 이렇게 드시는 좀 건가요? 특별한 날 같은데 챙겨 먹거나 뭐 복날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네. 그 핑계 삼아서 그냥 먹는 또 보양식 거죠. 뭐. 먹고. 예. 그 좋아하는 보양식이 따로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보양식으로만 이제 따지면 한식 같은 경우는 뭐 염소탕, 염소탕 같은 네. 거 좋아하고 많이들 드시죠. 낙지 저는 되게 먹으면 확실히 좀 효과 있는 건 낙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옛날 어르신들이 nak스러진 소도 일으킨다고 낙지를 먹이면 네, 거의 뭐 진짜 그 효과를 느끼세요? 낙지 드시면?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건강해지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피로가 좀 회복되는 느낌? 흡수율이 좋은가 보다. 그 몸에 맞는 음식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낙지, 김진박 이렇게 했는데요. 이번에 내신 책이 나의 첫 차 수업이었죠. 아닌가요? 아니요. 이번에는 그 투병기를 냈고 맞아. 그 웹툰의 이야기를 묶어서 낸 거. 예. 음식에 대한 최근 책은 첫 차 수업 예, 아니에요? 나의 첫 차 수업. 그 차에 관한 거예요. 네, 차의 달인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게 차는 그런 말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세계가 너무 깊어서 깊고 뭐 공력이 오래되신 분들도 많고 그 나의 첫 차 수업의 저자로 저희가 여름에 수분 섭취에 도움이 되는 또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차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한국에서는 좀 먹기는 힘든데 그래도 이제 중국에서는 여름에는 좀 백차 많이 먹어요. 백차. 그러니까 녹차, 백차, 뭐 우롱차, 홍차 이렇게 종류들이 있잖아요. 네. 한국엔 많지는 않은데 백차가 이제 좀 민간요법에서 중국에서 열을 좀 식혀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특정 지역에 가면 그 애들 밤에 열 나거나 이러면 네. 백차 우려서 이렇게 주고 그 여름에 이제 좀 덥거나 이러면 백차를 뜨겁게 내려서 먹어요. 뜨겁겠죠. 당연히 차니까. 아니 백차를 저는 네. 제가 차 마실 땐 백차를 보통 맹물을 백차라고 하면서 주시던데 아닙니다. 그거 아닌가요? 뭐가 차의 종류 백차인가요? 중에 네. 녹차가 이제 뭐 거의 이제 산화인데 발효라고 하죠. 발효가 안 된 차고 그 다음으로 이제 좀 발효도가 약한 차예요. 그 백차를 좀 시원하게 먹고 약간 풀내음이 좀 나죠. 다른 홍차나 이런 거보다는 좀 싱그러운 맛이 있어요. 근데 녹차는 봄에 주로 먹으니까 여름 넘어오면서 약간 백차를 백차로. 먹는 것 같고. 그러면은 백차 찻잎을 그러면 녹차만큼 덕지 않고 약간 그렇죠. 백차는 덕질 않아요. 되게 특이하죠. 덕지 않아서 조금 한 7년 가까이 이렇게 유통기한이 돼요. 7년 정도 이상 된 백차는 뭐 약이다 이렇게 해서 많이들 먹죠. 근데 뭐 한국에서 백차를 또 찾기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다른 걸 좀 추천드리면 그 홍차들 집에 티백이나 뭐 좀 잎차 같은 거 갖고 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네. 그 TWG나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집에. 그러면 그거를 전날 밤에 이게 생수통 뭐 한 1.5리터 이런 거에다 하나 넣어두고 냉장고에다 그냥 집어 넣으시면 냉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뜨겁게 차를 빨리 우릴 수도 있는데 찬물에 네. 오래 우리는 걸 커피로 치면 냉침이라고. 약간 더치 커피 그런 느낌으로 콜드 이제 커피. 너무 이렇게 뜨거운 물에 오래 우리면 쓴 맛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제 좀 냉침으로 하면 그래도 하루 저녁 정도 딱 우리면 다음 날 시원하게 갖고 다니면서 먹기 좋고 밀크티 좋아하시면 거기 이제 우유 섞어서 이렇게 좀 시원하게 먹어주고. 두유를 넣어도 되고. 그럼 그렇죠. 이거 똑같이 그냥 냉침을 홍찻잎으로 안 하고 녹찻잎으로 밤새 놔둬도 좀 쓸 우려나지 거예요. 않나요? 녹차 빨리 약간 우러나니까. 쓰다는. 예. 재밌네요. 그러니까 꼭 뜨거운 물에 우리는 게 아니라 찬물에 냉침을 해서 마실 수도 있다 여름에. 그 중국에는 여름이 오면은 백차를 많이 마신다. 열을 내려준다고. 그 백차 종류는 덕지 않은 찻잎이다. 네. 그러면 그렇죠. 백차를 뜨거운 물에 우려가지고 먹게 뜨거운 물에 우려서 먹죠 보통. 먹는. 예. 그거를 백차라고 되게 한다고요? 화사하고 맛있어요. 백호은침이라는 차가 일단 제일 유명하고 그 차가 국내에도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러면 기자님이 마셔볼 때 그 덕근 녹차하고 안 네. 덕근 백차하고 맛이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그 녹차 같은 경우는 좀 거의 생풀이죠 사실. 생풀이잖아요. 네. 색깔부터 이제 네, 녹색이고. 푸릇푸릇하게. 백차는 약간 노란빛이 돌아요. 그리고 오래 좀 숙성이 될수록
맛이 조금 달큰한 맛이 좀 올라와요. 달큰한 맛이요. 네, 그리고 뭐 시원하다고 하는데 약간 플라시보가 아닌가 저도 맨 처음에 그랬는데 여름에 이제 중국에 있을 때 마셔보니까 실제로 좀 땀이 좀 식는 느낌이 있어요. 느낌적인 느낌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임상적으로는 좀 이렇게 좀 시원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냥 아이들 열날 때 민간요법으로 쓰는 거 보면 실제로 효과가 있었나 보죠. 제가 그걸 안 믿다가 네. 그 얘기를 듣고 애들한테 먹일 정도면 그렇죠. 뭐 어느 정도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죠. 뭐 이런 생각. 네. 수천 년 중국 역사에서 임상 실험으로 검증된 열을 식히는 백차. 네, 여름을 보양식의 계절이라고 하고 아까 많이 드신다고 했는데 네. 우리가 보양식하면 뭐 삼계탕, 추어탕, 장어 이런 거 많이 떠올리잖아요. 저는 이제 송이버섯 이런 거 먹는데 중국은 우리보다 보양식 종류가 많을 것 같아요. 좀 많죠. 희귀한 음식 많이 먹잖아요, 중국에서. 특히 이제 뭐 저기 광동 쪽으로 가면 뭐 네. 뱀탕이 한참 한 오늘 10여 기후 미식회가 굉장히 난해하게 네. 가네요. 뭐 15년 전, 한 20년 전에 막 뱀탕 같은 게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전국적으로 유행했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요.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막 뭐 다른 방송사 같은 데서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뱀탕을. 뱀탕 뭐 그런 거 다루기도 했던 거 본 기억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자라고 이렇게 닭하고 같이 삶아서 그건 저도 중국에서 가끔 먹었었는데 네. 뭐 용봉탕이라고 막 하죠. 용봉탕. 그거를 이제 리뷰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저희 쓰니까 맛을 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네. 자라 고기가 무슨 맛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닭고기하고 네. 악어 고기하고 중간 정도 된다 하니까 사람들이 악어 고기는 무슨 저희가 도저히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럼 비슷한 언저리예요. 이제 닭고기보다는 조금 더 질긴가요? 물컹물컹하고 물컹물컹. 그러니까 악어 고기를 드셔보시면 아는데 악어 고기보다는 조금 이게 탄력이 좀 있고 그래서 설명이 잘 안 됐던 그래요.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국내에서도 꽤 자라탕 많이 예전에 먹었죠. 이런 거 있었어요. 예전에 이거 뭐 간판에 써 있었어요. 자라탕 맞습니다. 이런 거. 그런데 보양식이라고 해도 요즘은 뭐 몸에 좋은 게 많은데 굳이 이렇게 희귀한 그렇죠. 동물들까지 먹어야 되냐 이런 의견도 있긴 하죠. 얼마 전에도 막 기사 나오고 이랬는데 뭐 이렇게 세계적인 뭐 멸종 위기종 뭐 아르마딜로 막 이런 게 천상갑이라고 해가지고 막 중국에서 막 유통되고 막 이래가지고 많이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많이 먹는데 요즘 보면 중국도 채식주의자들 이제 좀 베지테리언들 늘어나면서 뭐 동충하초라든지 얘는 벌레 유행 아니까 얘도 채식이 그렇게 아니긴 하지만 악어에 비하면 뭐 그렇네요. 모렐버섯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운남에 가면은 뭐 아직도 뭐 발견되지 않은 그런 약초나 버섯 이런 게 뭐 한 70% 정도 남아 있다고 하니까 전 세계에 있는 뭐 생물 중에 꽤 많은 그런 포션을 좀 운남성 쪽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약 연구를 거기서 좀 많이 해요. 네, 여러분 막 흥미진진하시죠. 운남성 가서 생약 연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으실 텐데. 노벨 의학상 타신 분이 운남성이에요? 운남성 그걸로 말라리아 퇴치약이었던가? 흥미진진한데 샵 0999로 궁금하신 얘기 여쭤보시면 김진방 기자님께 제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김건모의 넌 친구 난 연인 들으면서 2부에서 뵙죠. 오늘의 기후 2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오늘 기후 미식회에서 중국의 식문화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신 중국 음식문화 전문가, 음식문화만이 아니죠. 중국 전문가 연합뉴스 김진방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김진방 기자님 책을 여러 권 내셨어요. 대륙의 식탁, 베이징을 맛보다, 중국의 맛, 나의 첫차 수업, 또 돼지테리언 금진방이라는 이름으로 블로그 운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음식뿐만 아니라 한식도 많이 소개하는 진정한 맛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리도 잘하세요. 오늘 퀴즈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이 보양식 이름이었죠. 이 보양식은 채식을 하는 스님들도 담장을 넘어서 육식을 하게 만든다고 우스갯소리가 있는 맛있는 냄새와 맛이 난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부처님도 담장을 넘게 만든다. 중국 최고의 보양식 중 하나인데요. 진귀한 재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어 지느러미, 해삼, 닭, 돼지고기 여러 가지 육류를 넣고 끓이는 이 탕 요리는 무엇일까요? 1번 탕수육, 2번 불도장. 네, 정답은 김진방 기자님 몇 번인가요? 1번 탕수육이 아니라 네. 2번 불도장이죠. 불도장이요. 그 사실 제가 일부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오늘의 기후에서 종 다양성 얘기하고 그러니까. 생명 보호를 얘기하는데 지금 막 엄청난 음식들이 막 나왔습니다. 저도 마음이 좀 불편하네요. 예, 여기서도 뭐 상어 지느러미가 나오니까 또 마음이 불편해지는데 네, 이 얘기를 빨리 끝내야겠어요. 네. 그래서 불도장은 중국어로 뭐라고 발음을 하나요? 이게 이제 두 가지 발음이 있는데 네. 앞에 그 불자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냥 포티아오장 이렇게 하는데 억양이 예, 있죠. 예. 포티아오장 이렇게 하고 앞에 자를 그냥 푸라고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푸티아오장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왜 포나 푸가 다 불자 발음이 두 가지로 나거든요. 근데 뜻은 차이가 없고요. 예, 스님을 오. 뜻하죠. 그러니까 불쌍할 때 그 불자인데 아. 포 튀아오창. 예, 포 올라갔다 떨어졌다 튀아오창. 다시 올라가고. 진짜 아름다워요. 이런 거 들어보면 그렇죠. 중국어 예. 억양이. 예. 이게 드셔보셨을 테고 당연히. 솔직히 제일 좋아하는 중식이에요. 이게 정말요. 좀 진짜 복합적인 그러면 맛이 나죠. 대단한가 예, 보다. 예. 그 한국에도 먹을 수가 있나요? 한국에서도? 한국 식당에도 있는데 한국 이제 뭐 호텔 중식당에 주로 있어요. 비싼 요리다 보니까. 네네. 근데 맛이 좀 많이 달라요. 한국식하고 이제 좀 중국식하고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조금 더 눅진한 맛이 난다고 할까 중국식이. 그리고 그리고 한국 거는 좀 가벼운 느낌이 좀 있어요. 들어간 재료는 비슷한 것 같은데 아마 좀 노동비, 그러니까 인건비의 차이가 아닐까. 이게 오랜 시간 고아야 이제 되는 요리다 거래요.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은 이제 인건비가 좀 싸죠. 그 이게 막 죽처럼 그렇게 쩍쩍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먹어보면. 그래서 뭐 들어가는 재료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쩍쩍 달라붙는 재료들이. 그런 재료들로만 돼 있죠. 보통 뭐 생선 중에서도 이제 뭐 생선 불에 뭐 불에라든지 그리고 뭐 사슴 울대 뭐 이런 것들 뭐 그리고 보면은 비둘기알도 좀 들어가고 뭐 샥스핀 넣는 때도 있고 뭐 제비즙 넣는 경우도 있고 뭐 하는데 샥스핀은 중국 내부에서도 이제 좀 그 종 다양성 이런 것 때문에 네. 좀 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생선 악교로 좀 대체를 하거나 식감이 좀 비슷하니까 뭐 그렇게 하긴 하는데 뭐 대부분의 이제 정통이라고 한다고 하면 집어 넣는 것 같더라고요. 전복 해삼도 다 들어가고. 그건 이제 좀 나중에 감칠맛을 좀 끌어올리려고 추가된 것 같고 원래식은 약간 육식 위주로 돼 있어요. 불도장이. 그렇구나. 예. 고기 중심으로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기운을 이제 좀 붙어다야 되니까 예전에 또 많이 잘 못 먹던 시절에 이렇게 고기를 한꺼번에 고아서 먹으면 진짜 힘이 났겠네요. 이게 이제 좀 기원을 보면 되게 네. 재밌는데 어떤 이제 좀 지방 하위 관리의 아내분이 이제 우리나라지만 도지사쯤 되나 그 네. 뭐 관에 있는 높은 분한테 초대를 해서 남편이 약간 승진 같은 걸 좀 부탁하려고 청탁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냈던 요리인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그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자기 그 전용 그 주방장을 데려와서 배우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주방장이 나와서 그 불도장 식당을 차렸다고 하는데 뭐 스님이 뭐 도령 높은 스님의 담을 넘어왔다 이거는 뭐 실화가 아니라 그냥 그 정도로 맛있다.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이름을 좀 붙여줬던. 와, 그래서 불도장이 된. 이렇게 좀 기원까지 한번. 너무 재밌네요. 네, 여기 보니까 5661님이 새싹 문자로 불도장이 푸첸 지역의 산해진미라고 하네요. 맞아요. 푸첸 지역은 또 어딘가요? 복건성에 실제 제가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이제 베이징에서만 먹다가 가서 먹어봤는데 베이징에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맛이요. 뭐 하기사 워낙 좋은 재료 넣고 뭐 이제 끓이는 거니까 좀 특이한 게 그 황주가 들어가요. 소흥주라고 하죠. 우리 어머니들 붉은 술인가요? 소흥주면? 약간 발효주인데 중국식 와인 같은 거. 네. 그러니까 꼬냑이 아니라 와인. 중국 술로 치면. 그래서 이제 식재료 이제 뭐 동파육 같은데 들어가는 술인가요? 술이에요.
실제로도 명주고 요리에도 쓰고 그래서 그 술이 딱 들어가면 좀 달큰하면서도 약간 약재 맛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좀 있죠. 뉘앙스가 비슷해요. 그래서 동파육이나 불도장이나 뭐 이런 건. 그리고 여기서 또 한종혜님은 저는 불도장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1636님은 죽기 전에 꼭 한번 먹고 싶은 요리입니다 하셨는데 국내에서 판다고 합니다. 그리고 521님이 용접을 하는데 덥네요. 냉커피가 생각납니다 하셨는데 아유 진짜 지금 이 더운 여름에 얼마 더우실까요? 용접을 하시면 이게 얼마나 더우실까요? 진짜 냉커피 생각이 나실 텐데 문득 궁금해요. 중국 노동자분들도 아니면은 뭐 사무직이든 밖에서 일하시든 우리처럼 이렇게 아이스커피, 냉커피 많이 드시나요? 잘 안 먹어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 그 얼죽아라는 말 있잖아요. 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중국에는 아메리카노. 떠죽뜨가 있어요. 떠죽뜨. 떠 죽어도 뜨거운 거. 아 뜨거워 죽어도 뜨거운 거. 떠 죽어도 뜨거운 거 먹는다. 떠죽도. 아 그렇구나. 커피를 많이 마시지는 않나요?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래봐야 음료 시장의 한 3%에서 6% 사이인데 세계에서 거의 뭐 1, 2위 다퉈요. 음료 시장이 6% 정도 되는데 인구가 많다 인구가 보니까 많아가지고. 그래요. 중국 분들이 커피를 안 드시게 망정이지 커피 좋아하시면 커피 시장 큰일 나겠어요. 스타벅스 매장 수가 아마 지금 1위일 거예요. 근데 정말 적은 사람이 먹는데도 6%밖에 안 먹는데 세계 1위 숫자는. 저도 전에 한번 글 쓰려고 조사하다가 네. 그 정도밖에 안 먹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분들은 대부분 차 문화니까 그러면 차를 드실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좀 시골이나 지방에 가면은 그렇게까지 막 커피를 막 이렇게 먹지는 않는 것 같고 도심에서는 엄청 많이 먹어요. 한국만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커피숍. 그래도 6%. 네. 아이스 커피 521님 용접 끝나고 나서 잘 몸을 추스리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더울 때 더운 일 하시는 분들이 시원한 거 많이 생각나시겠죠. 그래서 이제 마음 편한 채식 얘기로 넘어가면 중국에서 취두부 이거 네.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그래서 마오쩌둥이나 서태후가 즐겨 먹었다는 얘기도 네. 있던데 이게 그렇게 좋은 보양식인지 드셔볼 때 맛이 어땠는지. 글쎄 뭐 보양식이라기보다는 네.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좀 뭐 홍어 같은 음식 있잖아요. 과메기나 홍어나 삭힌 음식인가요? 뭔가 삭힌 음식이라 처음엔 좀 거부감이 있는데 네. 중독되는 맛. 그런 홍어나 거. 과메기도 그렇잖아요. 한 그렇죠. 번 먹고 나면 다 먹잖아요. 제 그건. 취두부를 먹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처음 먹으면 되게 거부감 있는데 홍어처럼 좀 생각나요. 물론 우리가 이제 좀 이게 좀 착각이 들 수가 있는 게 예능 프로나 이런 다큐멘터리에서 워낙 하드코어한 취두부가 많이 나왔어요. 보면은 네. 물론 그 파는데 근처에 가면 냄새가 지독하긴 한데 재밌는 게 아까 나왔던 이제 뭐 후난 지역의 취두부 같은 경우는 네. 창사가 되게 취두부가 유명한데 하나도 이렇게 우리도 왜 삭힌 홍어가 있고 그냥 좀 거의 그렇죠. 생홍어가 냄새 안 나는 있잖아요. 홍어가 있어요. 취두부도 후난성에서 먹는 거 창사 지역에서 먹는 거는 되게 맛있어요. 그냥 피쉬 소스 이렇게 뿌려서 겉은 바삭하고 안에는 조금 이렇게 좀 소프트한 게 삭히다 보니까 질감이 있는데 되게 맛있었던. 저도 그 전에 이제 베이징에서 이제 왕푸진 같은 관광지에서 이렇게 호기심에 먹었을 때는 2번 먹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창사에 가서 이제 먹었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취두부도 지역에 따라서 예. 우리 옛날에 김치가 정말 지역마다 맛이 달랐는데 그런 지금은 다 막 비슷해져 버렸지만 있죠. 그래서 이제 베이징에 돌아와서 중국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본인들도 그 정도 취두부는 안 먹는다는 거예요. 중국 왕푸진에 있는 거. 사람들도 그걸 왜 먹는지 모르겠다고. 네.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관광지라 이게 좀 체험 형식으로 있구나. 신기한 체험을 하게 네. 하려고. 네. 그럼 옛날에 외국인 친구들한테 장난친다고 막 고추장에 찍어서 먹으라고 그런 주고 거 이랬던 비슷하죠. 거랑 비슷한 중국에 거네요. 비슷한 게 또 있어요. 뭐 불가사리 튀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불가사리 정갈 튀김이 뭐 있나요? 이런 거. 예. 안 먹어요. 중국에. 중국 사람들도 안 먹는데 잘 안 먹죠. 관광객들이 가서 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여러분 중국 분들도 심각한 취두부는 안 드신다고 합니다. 불가사리 튀김도 안 드시고. 그 또 여름 하면은 저희가 국수를 빼놓을 수 없는데 그렇죠. 중국도 중국집 가면 중국 냉면이 있더라고요.
아, 그 중국 냉면은 네. 한국식 중식이에요. 사실 제가 그런가요? 보면. 네. 그게 이제 뭐 화교분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것 같고 중국에는 그냥 뭐 이렇게 차가운 면이라고 하면 좀 그냥 비빔면 정도 있고 동북 지역에서 그러니까 조선 쪽 만주 우리 쪽이요? 그 동포분들이 네, 계시는 많이 사시는. 그쪽에서 이제 북한의 영향을 좀 받아서 동북식 냉면이 좀 있고요. 그건 이제 한국에서 먹는 냉면하고 좀 비슷해요. 아, 그렇구나. 네. 네, 여러분 이제 마음 편한 냉면 이야기 싸이의 낙원을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서령님이 잘생긴 톡파원님 오시면 반드시 유튜브로 따라가야죠. 여러분 유튜브 보이는 방송으로 오세요 하셨는데 김진방 기자님이 진짜 저희 보이는 라디오 나오실 때마다 점점점 미모갱신을 하셔서 예뻐지나요? 예,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해진 김진방 기자님의 모습을. 아까 냉면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그럼 중국의 그럼 동북식 냉면은 사실 우리나라 북한에서 먹는 냉면이 넘어간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또 뭐 아니라고 할 수 있긴 한데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북한 쪽에서 평양냉면이 유명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함흥 지역 가면 이제 농마국수라고 맞아요. 뭐 감자 전분, 뭐 으로 고구마 전분 먹는. 그걸로 만든 그런 냉면이 좀 유명하죠. 그래서 그게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원래 차가운 걸 잘 먹지 않는 사람들. 중국 사람들인데 맞아요. 예.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안 좋아하고 잘 안 먹는데 냉면을 동북 지역에서는 먹는다. 그러면 차가운 걸 안 먹는다고 하면 여름에 아이스크림이나 빙수나 이런 것도 안 먹을까요? 그 남쪽 지역에서는 먹죠. 뜨거운 지역에서는 먹는데 중국이 예. 넓죠. 넓어서. 남쪽 지역. 네, 네. 먹는데 그래도 뭐 액체류 이렇게 먹을 때는 이제 디저트로서 이제 그런 아예 완전한 식품으로서 그런 냉차나 뭐 삥펀이라고 또 있어요. 그게 삥펀? 네, 그건 약간, 뭔가요? 약간 그 뭐라고 해야지? 좀 달큰한 냉차에 젤리 같은 게 이게 투명한 젤리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이제 더위 식혜용을 먹는데 그런 이제 특정한 뭐 음식이 아니면 뭐 물을 먹는다거나 차를 먹는다 할 때는 남방 지역에서도 뜨겁게 따뜻한 먹어요. 걸로. 네. 그래서 이열치열이라는 사자 한자 성어가 그건 모르겠고 아마 수질 뭐 상수도 관리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제 그것도 생각에는. 있겠네요. 예. 물이 예. 그래서 차를 많이 마시는 문화일 수도 있고 인구가 워낙 또 많고 하니까 전 지역에 그렇게 좀 사회 상수도를 예, 사회 간접 자본을 다 깔기가 또 쉽지는 않잖아요. 네. 또 옛날에 보면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물이 좋았다는 얘기들이 있는 거 보면 한국이 물이 좋은 거 예. 같긴 확실해요. 그거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자신 있게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고 추천해 주실 레시피가 있을까요? 여름에. 안 그래도 좀 질문을 하셔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워낙 음식을 잘하시잖아요. 그 화채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요즘 막 수박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또 복숭아 철이 아주 잠깐 있어요. 근데 좀 복숭아로 만든 화채인데 6월은 복숭아가 많죠. 그렇죠. 복숭아 화채요. 근데 복숭아가 조금 애매한 게 그러니까 비가 중간에 한 번 와버리면은 맛이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순식간에 다 빠진 이상한 네. 물맛. 물맛.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네. 이게 좀 가격이 좀 싸져요. 요 시기가 되면. 그래서 네. 그걸 가지고 그냥 먹으면 좀 단맛이 적으니까 네. 왜 갈아 만든 땡이라고 갈아 만든 음료가 땡? 있어요. 네. 음료가 있어요. 마트에 가면 갈아 만든 땡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렇게 좀 복숭아 썰어가지고 넣어서 드시면은 좀 시원하고 배 느낌도 있고 이제 복숭아 느낌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시면 저는 그렇게 많이 먹어요. 이건 간단하고 괜찮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팁은 요즘 보면 이제 콩국물 같은 거 많이 판매하거든요. 맞아요. 요즘 뭐 가루로도 나와서 이렇게 물 집에서 이렇게 섞어 먹게 네. 나오는데 이게 콩국수가 제가 지난주에 먹으러 가보니까 유명한 집 있잖아요. 시청 근처에. 네. 그게 16,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와, 정말 비싸졌다. 그래서 그냥 뭐 면이 좀 없어서 그렇긴 한데 면도 없는데 16,000원. 아니 그 우리가 이제 해 먹으려고 하는 네네. 콩국물 같은 걸 좀 차라리 구매하셔가지고 저는 소면에다가도 좀 잘 먹거든요. 국물이 사이사이 배어가지고
훨씬 조금 더 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소금 간 이렇게 하면은. 아, 그렇겠네요. 면이 좀 퉁퉁하면은 베이지 않을 수 있는데 소면으로 하면 16,000원 치면 아마 한 4끼 정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릇 16,000원이면 네. 야, 정말 물가 많이 올랐다.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운남성이 말하자면은 중국의 전 세계적으로 여러 다양한 어떤 식물이나 그쵸. 종다양성이 아주 많이 확보되는 지역이 운남성이다 하셨는데 아마존 뭐 이런 느낌이 좀 어. 있죠. 그 중국에. 중국의 운남성이요. 그 생약 연구로 굉장히 유명해요. 뭐 아마존도 유명하지만 네. 여기 운남성도 유명하죠. 처음 이제 노벨 평화상 제외하고 네. 그 생리의학상인가 그걸 탄 그 여자 교수님이 계세요. 그쪽 아. 소수민족이세요. 운남성 쪽이요. 그 말라리아 치료제인가 해서 무슨 말쑥인가 뭔가를 이렇게 추출물 해서 되게 유명하신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뉴스를 왜 저는 모를까요? 그게 이제 유럽에서 중국에서. 나오는 생약 네. 중에서도 이제 운남성에서 연구한 거 성분 가지고 만드는 회사들도 꽤 많죠. 우리가 그냥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 거 같아요.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 운남성 분들은 그러면은 뭐를 몸보신 할 때 드실까요? 이렇게 생약 연구가 활발한. 가보면 뭐 이렇게 산채도 많이 드시고 네. 여행 가보면 늘 뭐 산채로 뭐 전 같은 거 많이 먹고 샤브샤브 이제 버섯 샤브샤브 되게 아. 많이 먹는데 정말 우리 보지도 못한 버섯들이 엄청 온갖 많이 버섯이. 있어요. 네. 네. 기승전 산채와 버섯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기후 여름 보양식 중국에서 아주 생약 연구로 유명한 운남성 분들이 즐겨 드시는 게 산채와 버섯이라고 합니다. 오늘 김진방 기자님 정말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다음 달에 또 와서 미모 갱신한 모습, 건강해진 모습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3부에서 뵙겠습니다. 변진섭 내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 들을게요.